그러니까 뜨지 않게 여기를 이렇게 맞물려서 뜨지 않도록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뜨지 않도록 시간장 넣습니다. 아, 맛있게 익어라. 저희가 그 3월 말쯤에 제가 그 간장 담그기를 했잖아요. 장 담그기를 했는데 그게 간장하고 된장으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장가르기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장이 되는지 저는 맑은 물만 넣었을 뿐인데 그게 또 어떻게 간장이 되는지 오늘 그거 확인하러 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 깨끗하고 정갈하고 담백한데 코팅이나 화려함, 그 어떤 시선을 잡을 만한 것도 배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그냥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굉장히 묵직해요. 정말 궁금하죠. 이게 단순한 장가르기가 아닐 것이다. 여기에 또 선생님의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을지. 그리고 이 비도 원래 같으면 좀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또 풀어주실 것 같아요. 이 궂은 날씨조차도. 제가 첫날 왔을 때랑 좀 달라진 게 마음도 한결 좀 가벼워졌지만 옷도 이렇게 깨끗한 걸 골라 입게 되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평화로워 보이는데. 네, 진짜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왔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비가 와서 아침 공기도 굉장히 맑거든요. 근데 다만 장가르기에는 좀 어떨까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죠. 가장 좋은 날은 햇볕 잘 들고 바람 선선한 날이 또 좋은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눅눅한 날은 장 가르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네. 그렇게 바꿀 수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수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을 정성을 더 들이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조하잖아요. 생각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그런 날씨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나요?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네. 마음으로 담근 장이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른 맛을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바람과 햇볕이 잘 또 익혀줄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후에도 이렇지만,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때 같은 날 똑같은 물로 같은 메주로 저희 여러분이 장을 담갔어요. 네. 근데 그 맛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지금 오이가 4일째 지금 장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오신 분들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신비롭다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때 5명이 했는데 어떻게 간장 맛이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도 그럴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10일 발령됐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는 정월 장을 간장이 된장보다 차이 많이 쓰이니까 저는 간장에 되게, 어쨌든 지금 저희들 메주와 저희는 장이 그 미생물의 숫자들이 이렇게 자연 발효를 했을 경우에는 미생물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종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미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된 그 장을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저기서 물은 떠내서 간장을 만들고, 거기 메주는 소금물을 흠뻑 먹었잖아요. 걔를 치대서 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가르기라고 또는 장뜨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자연 발효가 최대한 잘 되는 그런 조건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월이나 2월이나 3월까지도 장을 담아요. 그래서 5월, 6월 거의 한 50일
이래서 60일, 100일 될 때까지 햇볕이 좋고 잘 드는데 또 하루 종일 햇볕이 들면 얘네들이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오전 햇살이 잘 들고 오후에는 좀 이렇게 서늘해지는 그늘이 좀 있으면 더 좋아요. 안 했을 때도 무거워. 정말 무겁다. 좀 쉬었다 갈까요? 잠깐만요. 와, 안 무거우네요. 뚜껑 여는 순간요, 장물이 진짜 싹 올라오고 맑은 물을 넣는데 진짜 간장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자, 우리 김혜숙 아나운서. 긴장되는데요. 이거 왜 간장 맛을 보이는데 긴장이 되죠? 저는 선생님 거보다는 염도가 조금 낮고 이 둘 사이의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소금물과는 다른, 분명히 나는 소금물을 넣었는데 그 깊은 간장의 맛?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국간장의 맛이 나는데 근데 제가 시중에서 이렇게 사 먹었던 간장과는 또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좀 남다르게 느껴졌죠. 그리고 또 만든 분들이 그 염도 자체도 다 다르고, 심지어 제가 담근 간장의 염도가 수치상은 제일 높았는데 먹었을 때는 그렇게 짜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풍미가 더 있어서. 네. 자, 요렇게 분리해서 따로 익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됐다고. 요게 간장인 거예요. 얘를 항아리에 넣고 따로 이제 발효시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시면 돼요. 너무 여기 몰입해서 내 몸이 지금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면 나중에 알거든. 이거 매주가 부서질 것 같아. 어떡하지? 걸걸걸 손이 떨리는데. 네, 매주가 다 부서졌어요. 난장 처음이죠? 네. 느낌이 어때? 느낌이 처음에는 좀 까슬까슬한 매주를 제가 씻어서 넣었는데 네. 이렇게 몰랑몰랑 보들보들해져서 정말 약간 제 자식처럼 네, 예뻐요. 자식. 네. 정성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 10년 가까이 된 된장인데 저기에 지금 시된장으로 넣을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쟤한테 들어가서 이제 미생물 발효를 좀 더 활성화시켜줘요. 맛을 또 좋게 하고. 됐어요. 햇된장은 이제 짠맛만 강했다면 지금 이 정도로 딱 됐어요? 이 묵은 된장, 이 씨된장은 약간 뒷맛은 달큰하고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없던 맛이 좀 더해진 느낌? 이게 우리 집의 장맛을 좌우하는 정말 씨 간장, 그리고 그게 씨 된장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날을 받아서 진짜 정성 들여서 우리 집의 모든 요리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그 간장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저는 너무나 알게 됐죠. 네.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닌데. 씨간장, 씨된장이 완성됐습니다.
제 손 좀 보세요. 농부의 손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다 해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 이 콩과 소금 길러낸 정말 농부, 염전에 계신 분부터 이 하늘, 자연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어느새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껍질이 얇고 맛있는 복수박으로 수분을 충전하고 잔잔한 백마강에서 시원한 수상 레저를 즐겨봅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물놀이가 시작되는 계절, 부여의 여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1, 2, 3, 4, 5, 6, 7, 8.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 여름 하면 덥고 갈증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수수한 여행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 숫자가 2번 들어가거든요. 수분 충전 제대로 해드릴게요. 수수한 부여 여행. 첫 번째 물은 농번기가 시작된 들판 한가운데 시설하우스에 있는데요. 수박수. 잠깐만, 수박이. 아니, 수박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아씨,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저께 수박을 출하했잖아. 에이, 수박 출하 조금 늦게 하잖아요. 숨겨놓으신 거죠? 일반 수박은 4월 초부터 수확을 넣는데 네. 어제 그저께 출하를 했어. 아니, 부여 수박은 왜 이렇게 출하를 일찍 해요? 소비자가 그만큼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출하를 하고 있죠. 잠시만요. 그렇다면은 제가 먹을 수박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아씨를 위해서 아주 비장의 수박을 준비해놨습니다. 시원한 수박이 여기 있었는데요. 수박은 원래 무겁고 빅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이 수박은 조금 작고 앙증맞은 비주얼입니다. 아직 덜 자란 걸까요? 아니, 제 얼굴보다 한참 작아요, 수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좋은 수박 주신다면서요. 이게 그 큰 수박보다 더 유명한 고당도 미니 복수박이라는 거예요. 다 안 큰 수박이 아니라 이게 다 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거 누가 사요? 저 같으면 좀 큰 거 살 것 같은데. 큰 거 사면 피도 두껍고 버릴 게 많은데 이건 피가 얇아갖고 살짝만 벗겨서 드시면 네. 버릴 게 거의 없는 그런 미니 복수박입니다. 1인 1수박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선호도가 되게 좋은 수박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요즘 농가에서도 소형 수박이 인기입니다. 일반 수박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농가에서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넝쿨을 달아 자라는 사과 크기의 수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 수박입니다. 애플 수박. 귀여워라.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좀 일찍 와서요. 네. 상아씨가 20일 후에 다시 찾아온다면 네. 이 위에 있는 그물 위로 사과처럼 수박이 다 달려 있을 거예요. 여기 다 달려도 이쁘겠다. 하우스 천정에 매달린 애플 수박 한 달 후를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복수박을 맛봐야죠. 일반 수박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양은 갸름한 타원형이고요. 속은 또 어떨까요? 이 소리부터 시원한 수박을 반으로 잘라봅니다. 저는 이 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한 것 같아. 일반 수박에 비해 복수박은 깎아먹는 수박이라고 불릴 만큼 껍질이 얇습니다. 과피가 엄청 얇죠?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준다. 2번 버리러 갈 거 한 번만 버려도 끝나겠네요. 이 맛이 궁금한데 바로 먹어볼게요. 작은 고추, 작은 수박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 껍질에 가까운 부분은 덜 달잖아요. 근데 맛이 거의 일정한데요, 여기도? 달고?
12브릭스 이상의 당도로 버릴 게 없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복수박. 작고 껍질이 얇아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복수박에 반할 수밖에 없어요. 반할 수밖에. 요즘에는 자개철 수박 다 맛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운 날에 먹는 수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백제의 예수도 부여를 휘감아 흐르는 백마강. 초여름의 운치를 느끼기에 그만인 곳인데요.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보니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대박! 저거 물 위를 다니는 버스 보셨죠? 저는 TV에서 봤는데 실제로 처음 보네요. 어머나, 신기해. 잠깐만, 저 앞에서는 또 수상스키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땡기는데요? 해봐. 백마강에서 즐기는 수상레저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백마강에 이런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네요. 아직 백마강 자체가 이제 뭐 잔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상스키 타기에도 적합하고 네. 다른 워터파크나 뭐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이런 것들을 다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탈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저 근데 한 번도 이런 네. 수상스키나 수상 레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또 훌륭한 코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재밌게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해 수상레저는 필수. 난생 처음 도전하는 만큼 안전교육과 기본 자세를 꼼꼼히 배우고 수상스키를 신었습니다. 드디어 백마강 한가운데로 진출. 하지만 물 위로 떠오르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봉을 잡고 부상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 엉덩이 일어나. 오케이. 드디어 제가 물 위로 떠오르는 부상에 성공했습니다. 도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짜릿한 기분. 백마강의 시원한 풍경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수상스키의 묘미를 마음껏 느껴봤는데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수상스키 타고 백마강 한 바퀴 살짝 무서웠는데 도전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스릴 만점 짜릿한 물맛을 맛봤습니다. 올여름은 백마강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죠? 저 처음 탄 거 치고는 완전 괜찮았죠?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즐기게 더 남았습니다. 재밌어! 수상스키가 무서운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가 많은데요. 땅콩보트를 타고 백마강의 스피드를 즐겨봅니다. 여럿이 함께 타니까 무섭지도 않고 더 흥미진진한데요. 초여름의 나른함을 푸른 강물 위로 훌훌 털어냅니다. 백마강의 수상레저 덕분에 이제 막 시작되는 올여름이 더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힐링 스팟입니다. 완전 재밌어요. 보셨죠? 스트레스 확 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속에서 놀다 보니까 저 좀 배가 고픈데요? 뭐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짜릿한 물맛도 받겠다. 허기진 배를 뜨끈한 국물로 채워볼까요? 백마강 강변에 자리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요, 진짜 백마강의 맛을 느껴보려고 왔는데 네네. 여기서 뭘 먹어야지 이 백마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요 백마강에서 잡는 민물 매운탕을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서요? 어떤 고기들이 예. 있어요? 뭐 메기, 빠가, 참깨, 새우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걸 다 섞어서 드실 수 있는 섞어탕이라는 게 있어요. 백마강에 왔으니 이곳만의 향토 음식을 먹어봐야겠죠. 백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진하게 끓여낸 매운탕.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군침이 절로 납니다. 와,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백마강을 눈앞에 두고 먹는 매운탕이라니 설레는데 일단 국물색은 합격이에요. 빨개요. 여기에 쏘가리, 메기, 참깨, 새우 다 들어가 있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크네. 생선 하나 뜨고 국물 중요하죠. 국물 뜨고 매콤하게 우러난 매운탕 국물을 맛봤는데요. 좋다. 진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그만이더라고요. 국물이요.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아우, 아저씨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국물 맛.
아우 시원하다. 매일 아침마다 조업해서 가져온 싱싱한 민물고기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약재와 파뿌리를 넣은 육수 덕분에 잡내와 비린내도 없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물놀이 다음에 먹어서 그런지 더 꿀맛이더라고요. 백마강 뷰도 시원하고 매운탕은 더 시원하고 이 국물 맛에 반해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아우 진국이다 진국. 오늘 부여에서 수박부터 수상스키 그리고 백마강 바라보며 이 민물 매운탕까지 어때요? 부여에서의 여름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부여에서 수수한 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으로 수분 충전하고 탁 트인 백마강에서 흥미진진한 수상 레저로 올 여름을 시작해봤는데요. 부여는 물과 친해지는 수수한 여행을 하기에 그만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을 시작해보세요. 이제 도로 위 무법자는 안 돼요, 안 돼. 멈칫금, 과태료, 벌점 주의. 천천히 안전하게. 이제부턴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할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이용과 안전속도 5030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다름 아닌 도로교통법 준수겠죠. 수시로 바뀌는 정보 확인을 위해 안동경찰서 교통센터부터 찾았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 안전을 위해서 매번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 안전을 도와줄 전문가분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임지연 순경입니다. 임지연 순경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 지극히 평범한 주택가 인근 도로,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그것의 정체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부턴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는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지만 지난 5월 13일부터는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 소유자만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면허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이 이하에 해당하는 운전자분들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그동안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인도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자주 목격되곤 했는데요. 강화된 규정은 보행자 절대 안전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점. 6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다면 위반 시 받게 될 범칙금 알아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얼마일까요? 첫 번째,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운행자에게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범칙금 2만 원, 아이고, 음주운전인가요?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꼭 기억하세요. 그 외 인도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어린이의 전동장치 이용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개인 이동용 장치를 이용할 때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전한 이용은 나부터 시작해주세요. 계속해서 알아볼 정보는 안전속도 5030.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낮췄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60km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네, 기본은 뭐 시속 50에서 30km로 낮아진 것이 맞는데 이제 통행량이 많아서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곳은 60km인 곳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통 표지판을 잘 확인해 보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통대책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단 말씀.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봤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초과속 운행에 대한 처벌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속도별로 범칙금과 벌점이 다른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20km 이하 초과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20km 초과, 40km 이하로 초과를 하셨을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100km 초과 운전을 하셨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지난해 말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대부분. 초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이제 과속 운전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 아닐까요?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교통정보 바로 알기.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자, 끝으로 운전자분들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안전속도 5030의 정책으로 운전하시는데 다소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경된 속도를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실천. 100번 말보단 역시 한 번의 실천이 더 뿌듯한 것 아시죠? 알고 있어도 자꾸만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아는 법도 다시 확인해서 도로 위 안전 지킴이가 돼주세요. 불만은 잠시지만 안전은 오래 갑니다. 안전속도는 50, 30, 전동 킥보드는 더 안전하게 똑똑하게 기억해서 도로 위 안전을 지켜주세요. 실천하는 운전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울주군 율리. 이곳에 무주택자를 위해 예쁜 집을 무상 임대하는 곳이 있는데요. 짠! 바로 여기입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맞춤형 다세대 빌라엔 올해도 작은 새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요. 공들여 인공 새집을 짓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다림 속으로 훌쩍 날아든 새들. 이들의 아름다운 동거를 소개합니다. 울주의 한 조경업체 사무실.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고요한데요. 서로 말 한마디 없는 건 기본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땐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속삭이시는데요. 아니 대체 누구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기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은 후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조심조심 한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아니 이번엔 요상한 기계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데 아침마다 직원들이 꼭 확인한다는 이 물건은 뭘까요? 뭐 하세요? 지금 조용히 하셔야 돼요. 내 먹이를 지금 가져다 주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시선을 강탈한 주인공은 바로 이 곤줄박이. 녀석의 사랑스런 일상을 지켜보기 위해서 직원들은 적외선 카메라까지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곤줄박이를 지켜보는데요. 지금 여기 둥지를 튼 새는 곤줄박이라는 새고요.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새집 안에 지금 둥지를 튼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7개 지금 알을 놓고 5마리가 지금 부화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올해도 예쁜 인공새집 10개를 만들어 건물 곳곳에 설치해둔 사람들.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지난 4월 곤줄박이가 가장 먼저 입주했습니다. 자기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곤줄박이는 야산이나 평지에 많이 사는 참새만한 크기의 작은 텃새인데요. 곤줄박이란 이름에는 검정색이 박혀있는 새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네요.
입주 1호 이웃인 곤줄박이가 둥지를 만들고 여기서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직원들은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하며 곤줄박이 가족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둥지에서 곤줄박이는 모두 7개의 알을 낳았고 그중 5개가 부화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오늘도 새끼들이 꼬물꼬물 자라고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조합원들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훨훨 날아다닐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겉모습만 봐선 그저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이 작은 인공새집 하나에도 새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날아드는 구멍 크기 하나도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데요. 새 특성에 맞게 가장 좋아하는 새집의 형태를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며 숱한 연습을 해온 사람들. 조경리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 이들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오늘도 인공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인공새집 짓기, 그 중심엔 박태영 대표가 있는데요. 새들이 나중에 부화하고 나면은 이게 집 나갈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이 높이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거죠. 다리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예. 사다리부터 크기까지 새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쁜 외관보다 더 중요한 건 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당장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집. 이렇게 새들이 가장 좋아할 형태의 크기의 인공새집을 만들기까지 3년에 걸친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만들 때 보면은 이 공간이 너무 넓어도 사실 않아요. 보면 굉장히 좁죠. 좁은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런 어떤 공간들이 새들이 비교적 이 알 놓고 편안한 공간들이라 그래야죠. 이런 어떤 형태로 저를 많이 만들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새들이 많이 입주하기 위해선 새집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경계심 많은 새들이 안심하고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에 새집을 설치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오늘의 집 위치는 바로 이곳.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곳에 경사지게 달아야 한다는데요. 뒤쪽으로 갑시다. 안 보이네. 새들이 알을 낳고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올 환경이 가장 최적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선택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새의 시선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성 들여 집을 설치한 다음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새가 날아들 순간만 기다리는데요. 그러면 잊지 말고 청소도 해야겠지요. 기존 새들이 살던 집은 새로운 새들이 와서 또 부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주고 나면 걔들이 와서 또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주 전에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새들이 머물다 떠난 둥지도 다음 입주자를 위해 대청소를 하는 거지요. 인공새집 만들기에 진심인 사람들, 새를 공부하고 집을 만들고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고 이 고단한 작업을 시작한 건 박태영 대표입니다. 그의 남다른 결심은 무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5년도에 독일에서 정원 박람회를 한번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입구 쪽에 진짜 수많은 새집을 쓸 때 있더라고요. 그때의 신선한 충격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새집이 또 주는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들이 제가 갔다 와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식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 새집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새들과의 아름다운 동거. 사무실 우편함에 둥지를 튼 새들을 보며 새집 만든 일을 서둘렀는데요. 새들이 앞다퉈 모여들 새 맞춤형 최고급 빌라를 짓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만든 100여 가지의 새집 중에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마침내 최고의 모델을 찾은 거죠.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네, 즐거운 곳이면 좋잖아요. 저희가 만든 새 집도 새들한테 이렇게 뭐 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에서 좀 작은데 새들이 저희가 만든 새 집에 와서 더 많이 번식도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있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빛을 발했지요. 지난해 이곳에서 살다 간 새들만 모두 10가족. 인공새집을 다는 사람들이 늘길 바라며 새집 판매와 체험학습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새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공 새집을 많이 달아줌으로 새들과 같이 함께 사는 어떤 공존 측면에서 꼭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정으로 만든 인공새집에 더 많은 새들이 날아들길 고대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들이 만든 이 아늑한 집에서 새들이 알을 낳고 부화하고 다시 건강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이들의 목표인데요.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동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트로트 열풍. 우리 지역도 피해갈 순 없겠죠. 숨은 보석 같은 우리 동네 트로트 가수들의 빛보기 프로젝트. 그 포문을 엽니다. 오늘의 트로톡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영덕의 한 바닷가인데요. 여기도 저기도 바다를 사랑하는 평범한 이들 뿐이던 그때 범상치 않은 흥이 느껴지는 한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힙합 가수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저기 혹시 트로트 가수 마하성 씨 맞나요? 네. 제가 트로트 가수 마하성입니다. 진짜 트로트 가수예요? 근데 진짜 트로트 가수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되게 지금 힙합 가수 같다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트로트만 부르고 트로트만 사랑하는 진짜 찐 트로트 가수 마하성입니다. 8년차 가수예요. 트로트 가수 마하성의 인증 영상 보실까요? 깊은 정은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깊은 정입니다. 스타일은 힙하게, 노래는 구수하게. 올해로 데뷔 8년 차에 10곡 이상의 음원을 발표한 찐 트로트 가수 마하성. 알면 알수록 빠져든다는 그의 매력 탐구를 본격 시작합니다. 제가 또 8년차 가수다 보니까 그 음원을 한 10곡 정도 제가 냈어요. 냈기 때문에 지금 음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공연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준비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언제가 이런 또 공연 기회가 올까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또 이제 포항 또 MBC에서 또 고정 프로그램 또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언제 올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올 거라 믿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성실맨.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힙합 스타일의 트로트 가수 콘셉트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 네, 많은 트로트 가수분들이 이제 반짝이를 입고 그리고 정장을 입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미지에 보다시피 약간 좀 이렇게 남자답고 투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장 입게 보면 오히려 더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없을까 싶어서 힙합 복장이 어떨까 친근감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하고 꾸준히 밀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마하성 씨를 따라온 곳은 포항의 한 녹음실인데요. 코로나19로 공연이 많이 줄었지만 곧 다시 무대에 설 그날을 위해 노래 연습은 필수.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이쯤에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부른 노래는 미워 말아요라는 노래인데 제가 2년 전에 쓴 곡인데 이제 수면 위로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작사 작곡도 직접 하고 노래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만능 트로트 가수인 마하성 씨. 그가 만든 곡으로 데뷔하는 가수들도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신인 가수 임찬 씨가 부르는 이 곡도 글쎄 마하성 작사 작곡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요. 좋다. 네. 절제미가 있으니까 더 좋네요, 확실히. 아니, 지금 제가 이제 보컬 디렉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쓴 곡, 네, 연가라는 노래가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찬 가수가 불렀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방송도 많고 이제 공연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또 봐줄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체크해서 네, 혹시 좀 틀린 부분, 좀 아쉬운 부분,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체크하는 중입니다. 성실맨에서 깐깐맨으로 아성 씨의 노래 지도는 계속되는데요. 아낌없이 사랑 줄게요.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아낌없이 나가지 말고 아낌없이 숨소리 약간 아낌없이 사랑 줄게요. 요거는 잘하고 있고 아낌없이 이것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털털해 보이던 마하성 씨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요. 작사 작곡가 마하성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번 연가라는 곡이 정말 인연을 노래하다라는 곡처럼 아무래도 많은 커플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수 마하성 이전에 작곡가 마하성으로도 아마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네. 바쁘다 바빠. 마하성 씨가 찾은 이번 장소는 댄스 연습실인데요. 댄스 연습은 아이돌이나 댄스 가수만 한다는 편견은 노. 요즘은 트로트도 댄스가 기본이라고요.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 흔들어보자. 예,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가 왜냐면 같이 무대도 같이 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무가 이게 없어가지고 정체성이 없어요. 무대에서 뭐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둘이 막 난갈라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오늘 좀 안무를 좀 맞추러 왔습니다. 가수 정진욱 씨를 응원하기 위해 그의 무대에 함께 오를 때도 있다는 마하성 씨. 자, 그럼 두 트로트 가수의 댄스 실력 좀 볼까요? 박수치며 흔들어보자. 노래하며 흔들어보자. 두 남자 모두 열심히는 하는데 어찌 영 어설프게 흐느적거리는 팔과 다리. 아무래도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함께 흔들어보자. 솔직히 네가 났다고? 제가 났죠. 제가 났지 않았어요? 제가 났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도찐개찐인데 근데 제가 두 번 틀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보다는 네. 진욱 씨가 더 잘하는 걸로. 갑자기. 잘하니까. 보리국이잖아요. 역시 대인배는 다르네.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영덕. 시간 날 때마다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일손을 돕는 착한 아들인데요. 지난 8년 동안 지치지 않게 힘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아주 특별한 응원이 있었습니다. 슬픔 말아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김호수 씨도 그때는 지금은 엄청 이렇게 대스타지만 또 무명 시절에 다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또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행사장에서 저희가 만났어요. 그때 또 김호중 씨가 저를 행사를 불러준 거예요.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 제가 이번에 작사 작곡한 노래가 이 미워 말아요가 제가 정말 이번에 한번 내 있는 힘껏 다 밀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내 형 그러면 저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또 노래를 불러주게 됐고 영탁이 형도 자기가 스스로 다른 가수들이 하니까 스스로 그냥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자, 그럼 트로트 가수 마하성의 미워 말아요 제대로 감상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순 없어요.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으면 이 가슴이 화려해요.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 목표는 이제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로 진짜 많은 곡을 들려드리고 싶고, 마하성이라는 가수가 저렇게 흥이 많고 저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였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히트곡을 진짜 한 곡 딱 내고 싶은 게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다가가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로트 가수 마하성, 많은 가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해요. 넘치는 흥과 타고난 재능, 거기에 성실함까지 완벽하게 갖춘 트로트 가수 마하성. 그가 채워갈 앞으로의 멋진 무대들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